엄마 국어입니다. 2025 수능 특강 문학 갑시다. 최득기의 봉상곡이라는 상당히 낯선 작품인데 어, 난이도로 보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좀 낯설어서 그렇지. 별 얘기는 없고 우리가 이제 인조 때 병자호란 이거를 크게 당하고 그 다음에 왕자 2명, 소현세자, 국림대군 2명이 중국에 이제 끌려갔지. 인질 또는 뭐 골목. 그래서 끌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신하들은 이제 왕자 둘은 계속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체돼서 가가지고 모시는 이런 작업을 했다고. 무려 9년 동안 인질로 가 있었다고. 어마어마하지. 이 양반이 이제 4년차 때 소현세자하고 국림대군 모시러 가는 사람으로 뽑혔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서, 아직 갔다 온 건 아니고 가게 되면서 이 양반이 이제 경상북도 상주 경천대라고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왕자 둘을 이제 모시러 가게 돼서 안타깝다. 그 다음에 충성심 드러내는 글. 지금 이 장면은 이덕화 아저씨인데 드라마에서 이제 이 양반이 인조 임금으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바닥에다가 머리를 찍고 피나는 장면. 실제로 이렇게 피가 났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역사 속에서 이건 드라마니까 드라마틱하게 이제 보여준 거지. 자, 여기가 이제 경상북도 상주의 경천대라는 동네인데 낙동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선생님도 아직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볼 예정. 경치가 진짜 끝내주네.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좋은 경치를 떠나는 마음을 말을 건네는 방식 대구법. 저 맨 끝에 가면은 요 있거라 가거라 요거를 또 거꾸로 해놨지. 요양 만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며 중국으로 가는 길이 멀지만 실제로 멀리 경상북도 상주에서 심양까지 가는 거니까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가 있게 되는데 뭐 얼마나 오래냐 거기에 계속 살고 있는 우리 왕자님도 있는데 자, 이 동네에 처음 들어올 때는 속세를 끊고 살려고 했는데 와룡강, 천주봉, 오슬단 이 동네 이름이야. 자, 거기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참 좋다. 생애는 내 분수라 안 빛났고 단박한들 어저리 담백하게 사는 거 좋다. 하지만 밝은 세상 한기퉁이에 버린 백성이 되어서 정자우란 돼가지고 한양에서 쫓겨난 백성이 돼서 자연과 함께 사니까 경치가 참 좋다. 은거지에서의 행복했던 추억. 자, 추억이 계속 이어져. 여기 또 역시 경천대.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서 뭐 이런 게 이제 금빛 이렇게 나오니까 시각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것이고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삼신산 제일봉이 6자라 머리에 버린 듯 봉우리가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 붉은 놀 흰 구름 이렇게 고전 시가에서 색깔이 2개 연속되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하여 이렇게 출제하는 부분이고 유리 같은 온갖 경치 빈 땅에 깔렸으니 같은 나와 있으니까 뭐야? 직유법.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낙동강이 원래는 이렇게 모래밭이 상당히 많았대. 낙동강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긴 강이지. 여덟 폭 돌병풍을 웅난간에 두른 듯 맑은 모래 흰 돌이 굽이굽이 경치로다.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구암이 물을 굽혀 천백척 솟아올라 구름 위로 우뚝 솟아 하늘을 베었으니 어와 경천대야 내 이름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로다. 마지막에 감탄사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 영탄법 이런 식의 표현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전 문학은 선경 후정이지 앞에는 경치 뒤에는 정서 여기는 이제 경천대를 예찬하는 선경에 해당하는 부분. 자,
자, 중략이 있었고, 이제 뒷부분에 어떤 심정을 드러내는지 가봅시다. 12영역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늑자더니 자연 속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했는데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참 망극하다. 겸손한 표현. 상주 12월에 심양가라 부르시니, 심양은 청나라의 원래 이제 그 수도였던 곳. 원래 그 이 만주족이 이 동네에 살던 만주족이었는데 워낙 이제 힘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 있던 명나라를 쳐가지고 명나라를 없애버렸지. 그리고 청나라를 세운 거지. 원래 여기가 이제 그 청나라의 원래 수도였던 곳. 그래서 그 청나라 황제가 요 소현세자, 국림대군 얘네를 여기로 이제 인질로 부른 거야. 그래서 요 집이 소현세자하고 국림대군이 살던 곳이에요. 아직도 심양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니까. 자, 어쨌든 잠시인들 머문 임금님 불렀으니까 바로 가야지. 그래서 행장을 바삐 챙기고 옷하고 이불 뭐 이런 거를 챙겼다. 남쪽에 더운 땅도 이게 경상북도니까 어쨌든 따뜻할 거 아니야. 12월이니까 상주도 이렇게 추운데 한겨울 깊은 때에 한양은 그 다음에 심양은 얼마나 춥겠느냐. 이거 이제 3인곡을 베낀 거야. 3인곡의 끝부분 보면은 소상남반도 이렇게 추운데 그 정철은 전라도 쪽에 있었지. 어쨌든 남쪽에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처 임금님 계신 곳은 얼마나 춥겠느냐. 그대로 베낀 거. 자, 우리님을 생각하니 이국의 겨울달을 누구의 땅이라 바라보며 심양 타곡풍상을 어이그리 겪으신가. 높은 언덕 뻗은 칠기 무려 3년이 됐다. 병자호란 끝나고 벌써 여기에 갇힌 지 3년이 됐다. 굴욕이 이러한데 푸른 무릎 언제 펼 것인가. 복수를 꿈꾸는 마음. 뭐 당연히 맞았으니까 복수를 꿈꾸겠지.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시나 되었으니 충신이 없어가지고 다 나라가 망했다. 300년 예약 문물 어디로 갔단 말이냐.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다. 옛날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갔어야 되는데 전부 다 청나라 포로가 됐다. 억울한 마음. 태평시절 막히고 찬란한 문물 사라지니 동해 물 어찌 퍼올려 이 굴욕 씻을런가. 물을 퍼올려 갖고 굴욕을 씻고 싶다. 자, 마지막은 만화책에 있는 거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청나라 황제 그 다음에 인조 그래서 머리를 땅에 댄다고 했는데 뭐 땅에 박았는지 뭐든지 어쨌든 굴욕을 당한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왜 조선을 침략을 했냐면 조선 너 까치지 마 이게 아니라 이제 청나라가 아까 지도 보자고 청나라가 여기 이제 있었는데 명나라를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명나라하고 친구야. 그러면 여기를 침략했을 때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지. 그래서 일단 조선을 친 거라고. 그래가지고 후방을 막아놓고 그리고 명나라를 쳐갖고 끝낸 거지. 이 청나라가 대단히 똘똘한. 솔직히 여기 명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오랑캐라고 그래갖고 개무시를 했거든. 만주지방에서 그냥 말 타는 놈들 아니고 힘이 굉장히 셌지. 그걸 몰랐으니까 진 거고. 자, 문제는 이제 심양에 있던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 중에서도 소현세자가,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소현세자가 인조 뒤를 이어가지고, 복림대군 대신에 소현세자가 임금이 됐으면, 뭐,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을 거야. 대단히 똑똑했대.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9년 동안 있으면서 독립대군도 물론 뭐 멍청한 양반은 아니었지만 이 양반은 그냥 복수를 꿈꾸는 좀 우격다짐 이런 사람이었다면 소현세는 똘똘하게 야 여기 있어 보니까 이 청나라가 그냥 오랑캐 아닌데 얘들 장난 아닌데 그래가지고 9년 동안 이 청나라 신하들하고도 사귀고 그 청나라의 문물 그다음에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서양의 문물을 엄청나게 배웠대. 그래 그게 진짜 복수지. 여러분들 친구가 뭐 갑자기 예를 들어 성적이 올랐어. 또는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어. 어떻게 해야 돼? 저 자식 죽여버리겠다. 말로만 하면 복수가 돼?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버릴 거 버리고, 그게 진짜 복수라고. 이 양반이 진짜 복수를 꿈꾸는 양반이었는데, 문제는 인조라는 양반이 너무나 소심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임금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신하들이 이제 광해군 쫓아내고 임금을 억지로 시켜준 거니까 언제 신하들이 또 쫓을지 몰랐고요. 굉장히 불안하게 평생을 살았대. 자, 그렇게 평생을 불안하게 살다가 9년 만에 이제 세자가 돌아왔는데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뭐 공식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렇지 소현세자가 돌아오고 나서 4일 만에 갑자기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 세자인데 세자가 어떻게 중국에서 오자마자 그것도 오고 나서는 멀쩡했대. 임금한테 인조 임금한테 인사도 하고 다른 신하들도 만나러 다니고 그랬는데 4일 만에 어떻게 갑자기 죽냐고. 인조가 죽였을 것이다. 안타까운 역사지.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군자가 붙잖아. 미친 임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외교의 측면에서 이 양반 10년 동안 있으면서 상당히 잘했다고. 왜? 이 양반이 살펴보니까 여기는 청나라, 여기는 명나라. 근데 얘네들은 맨날 명나라만 하고 청나라하고는 놀지도 마라. 말이 안 되잖아. 얘네가 센 놈인데. 그래서 중립외교를 했는데 신하들은 그게 못마땅 해갖고 광해군을 미친 임금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린 거지. 안타까운 역사. 지금도 뭔가 비슷한 것 같아. 지금도 중국하고는 무조건 놀지 마라. 중국을 완전히 지금 배제하는 이런 외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은 일본하고 미국도 같은 편인 줄 알았거든. 중국을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지금 일본은 중국하고 지금 활발하게 외교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도 중국하고 활발하게 외교해. 어이없이 이 조그만 나라 한반도만 중국을 싫어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땡큐지. 얘네만 조지면 되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 자,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와신상담의 한자성어지. 장작을 쌓고 쓸개를 씹어가면서 복수를 다짐을 했지. 하지만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놈이 기운집을 어찌할 것이냐? 능력이 부족해서 복수가 힘들다. 방 안에서 눈물이나 흘리면 아녀자의 태도로다. 이거 300년 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원수 못 갚으면 무슨 얼굴을 다시 들겠느냐? 앞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한다. 옛날 중국에서 복수를 꿈꾸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복수를 꿈꾸던 사람들 4명이야.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왕명 따라 가겠다. 자 이제 마무리. 있거라 가노라. 아까 기억과 순서가 반대지. 무정한 갈매기는 맹세 기약을 비웃지만 성은이 망극하니 다시 돌아오겠다. 자, 선경 후정 중에서 여기는 후정에 해당하는 충성을 다짐하는 장면. 자, 여기는 역사를 써놓은 거고, 동산고옥은 채득기라는 사람이 볼모로 잡혀간 세자와 대군을 모시러 청나라 심양으로 떠나던
1638년에 지은 거, 1636에 경자호란이 일어났고, 1638, 3년 지난 뒤에 중국으로 떠나면서 쓴 글이다. 자, 1636 12월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을 했고, 조선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한양이 여기 있고 원래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강화도에 세자만 먼저 보냈거든. 그리고 그 다음날 따라가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그거 알고 미리 끊었어. 어쩔 수 없이 한양에서 지금의 그 성남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간 거지. 근데 얘들도 또 똘똘한 게 그거 싸우면은 자기들도 힘드니까 겨울이잖아. 그래가지고 남한산성 둘러싸고 굶어 죽이는 작전. 그 와중에 강화도가 침략됐다는 소식을 듣고 김상헌의 척화파, 최명길의 주화파, 그래서 최명길의 주화파가 승리해가지고 결국 항복 의식을 했다. 삼전도라는 거는 지금이 어디냐면은 송파구의 삼전동이라고 있어. 아직도 그 명칭이 남아있어. 심지어 지하철 삼전역이라고 있어. 그 동네에요. 가면은 삼전도 비, 여기에서 우리 인조가 굴욕을 당했다라는 비석도 있다고. 나중에 한번 꼭 가서 복수를 다짐하길 바랍니다. 자, 선경, 후정.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니까 일치 문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자호란의 아픈 역사 다시 되풀이하지 맙시다. 병자호란 때 여기는 지금 신하가 쓴 거니까 임금이 개고생했다, 세자가 개고생했다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쟁 나면 항상 누가 피해를 봐? 백성들이 피해보지. 그 당시에 무려 50만 명이나 청나라에 끌려가서 노예가 됐다고. 그런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힘을 기릅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보고.